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플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미움에 빠지지 않고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 안 하고 아픔 느끼면서 잘 사고 수습해서 IMF 때처럼 엄청 아픔 속에서 아픔 느끼면서 서로 도우려는 마음을 쓸 때 빨리 이 아픔에서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IMF 때 난 아직도 기억나요. 나도 금부치를 이렇게 목걸이 뭐 귀걸이 해서 전 시어머니가 엄청 많이 해줬거든. 근데 그걸 소중히 갖고 있다가 너무 아까웠어, 팔기가. 그걸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랬는데, 그때 이제 너도 나도 할머니들까지 내놓는 바람에 저도 그거를 내놓고 막 온 국민이 나라 탓을 안 했어요. 그때 누구도 김영삼 정부가 이렇게 안 했어. 나라 망한다고, 이거 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픔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고 다 그냥 자기 미움은 죽고, 그래서 빨리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IMF에서 벗어났거든요. 이렇게 아픈 상황이 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을 때 마음이 하나 돼서 아픔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움질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아픔이 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현대인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위대한 이슈에서 하면 또 왜 그걸 마음 얘기를 해? 그거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왜 정치 얘기를 해? 정치도 마음이에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알았어. 예전에는 에이 알아서 하겠지.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이니까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이랬는데, 위대한 이슈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아기들 가르치려고 했던 채널이에요. 근데 하면서 점점 이게 질문 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상이야? 그 위정자의 의식이 이거 맞아? 그 우리나라 위정자가 이런 의식인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두려움이 올라와서 자꾸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깨어나는 국민이 있고 위정자도 누군가 이거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책임의식, 사명감이죠. 마음을 먼저 안 자로써 마음을 모르면 얼마나 위험하고 아픈지, 이렇게 마음을 모르고 사는지 몰랐거든. 위정자도. 모든 국민이 점점 마음과 멀어져서 옛날에 우리 국민의 의식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울릉도 해상으로 폭격이 일어나서 막 공습경보 막 발령되고, 그러니까 울릉도 주민들은 또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 일부는 또 이러는 거야. 괜히 저러는 거지. 연평도도 폭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악밖에 안 남았어. 지금 고립돼서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무의식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계 3차 대전이야. 지금 중국하고 대만이 일촉즉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교전 중이고, 핵만 안 쏘지 승질나면 언제 핵 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와 북한 안전하다고 누가 그렇게 믿어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난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또 이제 슬슬 여당 야당 막 서로 싸움박질, 이걸 통해서 정쟁을 또 하려고, 미움질 하려고, 미움이 발산되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또 아침에 도발이 일어났어.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고 계속 미움 쓰면 정말로 더 아픈 일이 생겨요. 그래도 또 미움을 쓰면 더 아픈 일이 생겨요. 정신 안 차리면 계속 아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망한 국가나 민족이 많죠. 아예 역사적으로 사라진 나라도 있고, 지금 나라들 중에 칠레나 페루 이런 데는 예전에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망해서 어떻게 되냐, 가보면 창녀와 거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기업은 다 밖으로 나가고 거기에는 다 남루하고 비루한 국민들만 남고, 그렇게 후진국이 되고,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야. 우리도 언제든지 아파질 수 있고. 잊어버렸나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고 되게 아프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미움을 어디다 써. 밥만 주면 가서 일해줬는데 그거를 안 듣는 거야. 지금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아무리 아픔을 느끼라고 얘기해서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아플 때일수록 정부 여당과 야당과 우리 국민이 전부 자기 역할을 잘해야 돼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합니다. 여당은, 특히 대통령께서는 이때 중심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아플 때 여당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수의 문제는 아픔이 너무 두려워.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에 매달려서 현실적인 거 뭐 해결하고 뭐 이런다고, 국민들이 아프다고 해도 그 아픔은 안 보려고 하고, 아픔이 두려우니까 자꾸 축소하려고 하고, 자꾸 그거 보지 말라고 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예요.
최순실 씨만의 문제가 아닌 거야. 세월호 사건이 없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어요. 최순실 씨만의 문제만으로 탄핵까지 간 게 아니야.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되게 아팠거든. 온 국민이 아파서 그때는 너무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그때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냥 같이 울었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대통령은 나라에 아픔이 생길 때 가장 두려운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온 국민이 다 네 책임이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고 노무현 대통령 인간은 책에다가 그 회고일지에다가 잘 돼도 내 탓, 못 돼도 내 탓, 모든 잘못은 내 탓 같았다. 이렇게 썼다요. 그치, 대통령은 그런 거야. 가장이 그렇고 나도 그걸 느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 어떤 일을 할 때 안 되면 다 내 탓 같고 나 때문에 우리 영채마을 잘못되면 나 때문에 이게 큰데 대통령의 그 무게감은 바로 그거예요. 좋은 탓하고 청와대에서 살고 호의호식하는 거 보이는 거 해 보이지만 가장 아프고 무게감이 있는 자리야. 얼마나 아프고 잠을 못 자는 자리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서 얼굴이 막 홀가분해 보이잖아. 그분도. 잘했건 못했건 여태 대통령은 다 무게를 졌단 말이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최대한 실수해도 조금 용인하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일부러 망하게 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프고 힘들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게 두려우니까 안 보려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대통령 청와대 군까지 왔는데 그걸 불러들여서 막 안아주고 아픔이 나다 하고 안아주면서 막 같이 울고 얼마나 아파요. 근데 무섭고 그 두 분들은 그냥 위로받으러 갔을 뿐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껴. 너무 무서워. 네 책임이지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 너무 아프니까. 부모가 된 분은 그거 알 거예요. 자식이 엄마 때문에 그래. 그 말이 얼마나 비순지. 그런 말 안 해도 자식의 아픔을 병 있는 자식을 낳으면 저 내가 잘못 낳아서 저런 것 같아서 애가 한마디 하면 이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세월호 가족을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이 어땠겠어. 너무 아프고 그게 두려운 거야. 근데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좀 내 아픔 좀 받아줬으면. 그때 제대로 안 받아준 게 화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싹이 터서 미움이 되지. 아픔을 인정 안 하면 미움이 돼요. 싹이 터서. 그 미움이 최순실 씨 사건으로 도화선이 돼서 퇴진까지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픔이 두렵다고 그걸 버리고 그걸 자꾸 축소하려고 하고 자꾸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 아픔을. 첫째는. 그래서 끌어안고 울고 아픔을.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아파할 수 있게. 단 거기서 정확한 게 있어요. 그 아픔을 이용해서 미움질하는 건 딱 차단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아픔은 아픔이고 그 아픔의 책임 소재를 가려서 분명히 책임 물을 사람은 결단력 있게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려움이 뜨면 어떠냐 하면 너무 무서워서 자꾸 감싸게 돼. 자기 사람을, 측근을. 왜냐하면 버리는 게 너무 아프거든. 책임 묻는 게. 지금 이런 아플 때, 아픔이 두려운데 절대로 남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 두려움이 올라와서. 그러면 더 큰 아픔이 오고 국민들의 아픔을 내릴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나 야당에서 공격하면서 아프게 했다고 막 미움질하는 걸 차단할 수가 없어. 내 손발을 먼저 끊어야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문책할 사람은 다 문책해야 돼요. 특히 인재인 게 드러난 게 내가 그 동영상 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 사람들 저거 안 두렵게 저기 있는 게 이상하다 했더니 그 사람들 두려웠던 거야. 근데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경찰이 신고했던 거야. 1시간 전부터. 신고 전화가 몇 건이 왔는데 나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비명소리도 들리고 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서 더 윗선에도 보고하고 해서 대대적인 병력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이. 거기 가서 조금 보다가 한두 명 그냥 오고 시간을 얼마나 허비했어요. 이게 인재 맞는 거지.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거예요. 경찰의 주된 임무인 국민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냥 경찰 공무원에서 철밥통으로 내 밥그릇이나 챙기겠다. 국민이 죽건 말건 내 책임만 면하면 돼. 그냥 가서 신용만 하다 온 거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혼나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할 때 가장 미워요. 가장 무능해. 더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 국민이 그래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그래 그걸 외면한 거야. 이건 엄연히 인재고 공직기강 해이고 정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야 기강이 잡혀. 책임을 안 물으면 기강이 안 잡혀. 대통령이 할 일은 그거예요.
엄중하게 문책해야지 입으로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오랫동안 제자를 키워봐서 알아요. 말을 100번을 해도 안 들어먹는 게 애고야. 혼내주고 그래도 잘 안 들어. 내쫓아야 그제서야 잉잉 울고 그래도 안 듣는 게 애고야. 옷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렇게 국민을 보호하는 마음을 못 쓰는 사람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에 있으면 그게 직무태만이에요.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 임명되고 오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아 우리도 쫓겨나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일을 돌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돼. 전쟁통에 어떻게 되죠? 군령 어기면 바로 즉각 총살인 것처럼 공직기관이 제일 엄해야 돼. 왜? 그들의 손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거든. 가장은 자기 식구만 책임지면 되지만 정부는 국민 모두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근데 내가 보면 영채마을보다는 안 엄한 것 같아. 왜 감쌉니까? 감싸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을 계속 두면 제2, 제3의 실수를 해요. 머리만 숙일 뿐 진짜 아픔을 느껴야 돼. 쫓겨나는 아픔을 느끼고 버림받는 아픔을 느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늘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하나. 이게 잘 피는 거예요. 에고는 항상 경종이 필요해. 그냥 내비두면 아이들도 어때죠? 위험을 모르지. 가끔씩 한 번씩 혼내켜줘야 아이들이 긴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끔에 그게 필요한데 이런 사건이 났는데 그걸 문책을 안 하면 안 되죠. 싹 다 문책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당과 일부 몰지각한 국민들이 미움쓰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엄히 경책하는 소리를 내야 돼요. 모든 게 내 탓 같으니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들이 미움질할 때 다 당하고 그냥 우리 책임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두려워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실수했다고 조금 부모 때문에 조금 아팠다고 그거를 같이 수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빌미 삼아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혼내줘야 되는 거야. 단호한 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기까지는 용인하지만 더 이상은 용인 안 한다고. 이렇게 미움 쓰고 선동질하고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것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게 미움질 쓰고 선동하면 국가가 어때요?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나라가 혼란해지면 그런 세력들은 가만 안 두겠다. 딱 하세요. 두려워서 그걸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지. 검찰 공화국이다. 이러면서 얘기할까봐 그리고 이런 사태 책임이 나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자해지. 내가 책임지고 이걸 풀으려면 이 혼란상을 수습해야 돼. 다 수습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지금 대통령의 신분인데 해서 해줘야 돼요. 그거와 반대로 건전한 비판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면 안 돼요. 하나하나 따지고 건전한 국민의 비판과 그 아픔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고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문제였습니다를 밝혀야지. 우리는 이런 거 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세요. 한 거는 당연한 거야. 국가와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같다가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거를 방패로 쓸 수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못한 거에 대해서 아프지만 엄청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잘못했다고 100번이라도 머리 숙이고 안아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국민들, 아픈 국민들은. 그리고 그 국민들 속에는 건전하게 얘기하고 제발 우리 아픔을 알아주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되나가나 욕하고 그냥 미움질 하려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엄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안아줘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혼내줘야 돼요. 정부는 이런 단호한 태도와 아픔을 안고 자기를 자성하는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정말 한덕수 국무총리의 자세가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정말 수치스러워요. 외신 앞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라의 총리라는 사람이 사고 앞에서 농담하고 웃고 무릎 꿇고 사죄하셔야 돼요. 한덕수 총리부터. 보수는 그게 문제예요. 아픔 앞에서 아픔이 두렵다고 자꾸 아픔을 수치주면서 축소하려고 그러고 그 아픔을 안 느껴주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보수 정권이 망했는데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책임은 피하려고 하고 자꾸 아픔 두렸다고 피하고 그리고 겁나서 할 말은 또 못하고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아무리 무능하고 잘못한 정부라도 정부는 정부예요. 잘못하는 국민에게 꾸짖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또 정부야. 무조건 국민 말에 굽신거린 것만 정부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굽신거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만 국민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부모라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죠. 알코올 중독 걸려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부모한테
아버지 술 드시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건데 자식이. 욕하면서 하면 안 되지만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야당에게 말합니다. 야당은 정쟁하지 마세요. 이번에 또 이 아픔을 이용해서. 진보의 문제는 뭐냐. 항상 아픔을 이용해 먹어. 아픔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픔 독에 빠져서 심지어 아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권을 취하는 게 진보예요. 세월호의 그 아픔을 수치스럽게 만든 게 진보예요. 그걸 이용해서 정쟁으로 이끌고 처음에는 아팠던 국민들, 세월호 아가들이 너무 아프고 부모가 안 됐던 분들도 지금은 세월호 생각하면 아픔보다는 수치가 더 많이 올라오고 정치적인 색채를 거기다 너무 많이 넣어서 이용을 해먹어서 기분이 나빠져요. 별로 세월호 추모하고 싶지 않다는 국민이 많아. 심지어는 시체팔이하고 선동질한다고 국민의 반 정도는 그렇게 비난했어요. 항상 그래. 이번에 아픔을 이용해서 또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미움질을 하면 역풍을 맞을 거예요. 야당도. 좀 자중을 하세요.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냥 아픔을 이해해주고 인정했더라면 세월호가 그냥 아프지만 우리 국민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구심점이 됐을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랬을 것인데 그걸 이용해서 선동하고 여러분 그게 왜 선동이 되는 줄 알아요? 약자 마음이 큰 사람은 굉장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약자 마음이 되면서 벌써 피해자 가해자로 나눠. 그래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를 따지고 나는 피해자 편에 서요. 그러면 그때도 세월호 하면은 그 약자 마음이 돼. 그래서 그 아기들과 이입이 돼서 감정적으로 이입이 돼. 특히 부모는 더 했겠지만 일반인 국민 중에도. 그러면 피해자가 되면서 당했다고 하면서 가해자를 색출해내요. 그럴 때 제일 큰 가해자 정부는 뭐 했어 하면서 정부를 향해 공격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거든. 정부는 우리 국민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는 존재지 실수한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그 실수를 정확히 따져서 문책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계속 미움 쓰면서 네가 가해자지. 이게 미친 망상증 애고인 거예요. 가해자는 아니거든. 실수했을 뿐이거든. 부모가 실수해서 그럼 끓는 물 이렇게 갖고 오다 애한테 좀 엎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한 거야? 실수지. 근데 계속 그걸 갖고 네가 가해자라고 공격하는 게 약자 마음에 자꾸 가해자를 찾으면서 이런 사고는 알고 보면 가해자가 없는 거예요. 벼락치는 거와 같은 거야. 물론 실수가 있지. 엄마가 잘못해서 뭘 떨어뜨려서 내 발등을 찍어서 내가 뼈가 부러졌어. 엄마가 가해자 맞지만 진짜 가해자는 아니잖아. 실수잖아요. 그걸 믿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른 문책은 하되 가해자는 아니지. 다음부터 잘하세요로 끝나야 되는데 네가 가해했다고. 그걸 붙들고 세월호 사건은 여전까지 붙들고 계속 미움질을 해. 끝난 일을 갖고. 그렇다고 살아 돌아오지도 않는데. 또 이 사건을 갖고 그렇게 계속 미움질하면서 나라를 두동강 내면서 하면 이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또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질을 하면 야당도 무사치 못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 우리 국민이 다 아파. 많은 국민들이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서 가슴 아픈 국민 많아요. 같은 한민족이 남북으로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북한이 저렇게 계속 미사일 쏘고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에게 총풀이를 겨누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도발하면 어떻게 돼요? 연평도 포격했듯이 지금 울릉도 만약에 포격이 진짜 들어가. 그러면 어때요? 우리도 쏴야 되는 거야. 계속 당하고 있을 수 없어서. 그럼 그때부터 발발을 하는 거죠.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 조그만 남한의 국민끼리 여당 야당 거기다 그 국민까지 갈라치게 해서 진보 보수해서 맨날 광화문 내거리에서 싸움박질하면 하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겠습니까? 저것들을 싹 다 멸망시키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성경에 보면 신이 그랬어요. 거기 가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못 찾았어. 그게 멸망됐잖아. 그때 빠져나오다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돌아봐서 그건 뭐예요? 미련을 뒀다 이거야. 집착하는 자는 망하리라. 미련을 두고 그때 막 행복하고 거기서 퇴폐적인 향락을 즐겼던 걸 그리워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그냥 일화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런 거예요. 타락하면 타락이 뭐야? 미움질해서 상대의 아픔 안 느껴주고 이게 타락이야. 계속 미움질하고 싸우고 상대를 믿어주지 않을 때 가해자라고 우길 때 엄마 아빠한테 늘 반항하는 애고는 무의식 속에 그 약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해자라고 생각해. 머리로는 엄마 아빠인데 이 마음에서는 계속 반항심 올라오는 거 보여. 가해자로 보는 거야. 미운 거야. 그래서 그게 이상한 줄 알아야지. 머리로만 알지 마음은 지금 우리 국민이 마음을 안 보니까
마음은 그 약자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약자 마음까지는 괜찮아. 보호받으려는 약자 마음이 안 돼 있고 굉장히 공격당한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쓰고 있어요. 보호받으려는 마음을 써야 되잖아. 어제 제가 얘기했죠. 강자 마음을 그 이태원 사고에서 어떻게 써야 돼? 가해자로 쓰면 안 돼. 공격하는 가해자로 지키려는 강자 마음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못 써서 그렇게 됐어. 내가 힘 더 세. 밀어 이랬대잖아. 일부 남자들이. 거기서 약한 여자들이 있는데 보호하고 지키려는 마음을 멋있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가해자만 쓴 거지. 강자가 가해자 마음 썼어요. 그런데 그거와 똑같이 약자 마음도 보호받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약자 마음을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고 피해자 마음을 써. 피해 당했다고 미워하는 약자의 미움. 피해자가 미움을 쓰죠. 당했다고 하면서. 그걸 쓰고 있어요. 정부 여당을 향해서. 머리로 생각해보세요. 정신 차리고. 도우려고 하는데 실수했던 거야. 실수했으면 그거 고치게끔 따끔하게 얘기해서 경질하고 책임 물을 사람 묻고 물러나게 하고 회초리 든 다음에는 그냥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그걸 갖다 네가 날 가해했어. 너는 공격자야. 난 이렇게 당해서 피해자를 붙들고 나는 영원한 피해자 정부는 가해자를 하니까 날마다 키보드 두드리면서 정부 욕하고 분양하는 대통령을 향해서 욕질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는 게 아니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나라의 수장이고 아버지 같은 존재. 가해자로 보고 있어. 내가 피해자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의식이 미쳐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사람이 물론 나보다 강자인데 나를 지켜주는 강자로 봐야 되잖아. 내 약자가. 그게 맞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피해자를 써서 공격하는데 물들어 있어갖고 그 약자가 분리가 안 돼서 날마다 피해자야. 그래서 공격해. 난 처음에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도 이 영채마을을 이끌면서 스승을 하잖아. 근데 심지어 스승도 가해자로 봐. 자기를 보호해주는 강자로 보고 나는 보호받을 약자로 봐서 스승 앞에서 이렇게 꺾고 두려워요 이래야 되는데 막 무시하고 자기는 약자 아니라고 내 앞에서 강자를 하려고 그래. 당연히 약자를 해줘야 되지. 스승을 강자로. 근데 굴욕적이라고 약자인 적 내 앞에서 막 무시하면서 니까짓 게. 그러면서 나한테 배우러 와. 그래서 미친 게 아닌가. 또 한 사람은 약자를 하는데 자기가 보호받는 약자를 하고 내가 지켜주는 강자. 이게 맞는 관계잖아. 스승과 제자.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자기를 공격하는 강자, 가해자. 자기는 공격당하는 피해자. 막 미움을 써 괜히 이유 없이. 그리고 나만 보면 무섭대. 도망을 가. 왜 무서워 내가? 그렇게 보니까. 내가 공격하는 가해자인 거라고 마음으로 믿어. 그럼 그 두려움을 하면 이거 이상하다. 내 피해자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헛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안 하면 그 망상증에 휘말려갖고 딴 사람들은 몰라도 혜롬마를 여러분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랑 몇 년 있었어. 10년이 넘게 있고 적게 있었던 아가들도 몇 년씩은 다 있었지. 그럼 여러분 사랑 세션이나 힐링 세션 할 때 내가 여러분 마음을 귀신같이 읽어 안 읽어? 읽어 안 읽어? 여러분이 모르는 마음까지 다 짚어내지. 심지어는 조상이 억울하게 죽은 것까지 다 짚어내잖아. 응? 그게 내가 마음으로 아는 거야. 마음을 그냥 보는 거예요. 도인은 그런 건데. 아니 지난번에 무슨 무슨 사건? 효정아. 첼리스트가 뭐 한동훈 장관하고 꿈속 같은 얘기를 지어내서 한 거를 더 탐사? 그 빌어먹을 인간들이 얼마나 천벌받으려고 거짓말로 그런 거를. 그 더 탐사가 뭐가 나온 걸 보고 그게 진짜라고 촉 들으면 마음파동으로 아는 게 도인이에요. 하루 이틀 겪어? 그 일반인들도 정신이 똑바른 사람은 아는데 아유 참 죽은 사람의 상태도 아는 사람 보고 그걸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어떤 아기가 그 혜롬마가 그 더 탐사 보고를 안 봐서 그런 말 하시지 보라고 막 아우 정말 나한테 공부한 사람 맞아? 내가 자기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그거 맞아? 다른 일반 아가들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내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쳐. 아니 몇 년을 나한테 공부해서 마음 치유받고 한 아기가 그 약자 올라오니까 무조건 그걸 믿고 싶은 거야. 약자로 난 이렇게 당했다는 약자 피해자 하고 싶으니까 진짜라고 하면서. 아이고 척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봐도 알고 파동이에요. 허언증이야. 그 첼리스트는 어떤 악이냐면 열등감이 너무 세서 잘난 척을 너무 하고 싶어. 어느 날 늦게 들어왔는데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남자친구한테 너무 인정받고 싶은 거야. 열등이가 세니까.
그러니까 내가 첼로 했는데 거기에 뭐 김앤장 변호사 다 오고 한동훈 장관 오고 막 이렇게 막 자랑한 거야. 나 진짜 이런 여자야? 막 이렇게. 그러면 남자친구가 듣고 끝낼 줄 아는 거야. 근데 이 남자친구는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열등이가 너무 세면 잘난 척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포장한 거지. 그런 사람 여러분도 많이 봤지. 마음 공부하러 와서 완전히 거짓말해서 나중에 보면은 정말 없는 사실을 거짓말 한두 명 본 게 아니야.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열등이가 너무 세면. 그래서 사기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 자기 없는 거 막 뻔히 탄론할 거 알면서도 하는 게 애고요. 결혼해봤더니 빈 깡통만 있고 막 유부남이었고 빈만 연걸리도 걸렸는데 뭐 재미교포. 한두 명이야? 그런 정치병자 같은 사람이. 이 여자가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남자는 그걸 모르고 제보를 했는데 화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이 여자는 잠적해버려서 계속 헛소리 하잖아. 이렇게 일이 커지기를 바로 원하지 않았다 그거야. 그냥 나 좀 잘난 척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일이 왜 이렇게 됐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 수치 해고가 안 죽으려고. 당당하면 실명 까고 민증 까고 나오지 왜. 끝까지 조사해야 돼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거짓말한 죄도 처벌해야 돼. 왜 국기를 문란시켰고 공공질서를 훼손했잖아. 그치? 그래서 그 여자 첼리스트와 더 탐상가 하는 그 매체도 다 수사해서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힌 기강을 물러나게 한 죄를 다 물어야 돼요. 처벌해야 돼.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돼. 모든 걸 국가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그렇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허위 언론 유포하고 이런 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미움질하고 키보드에서 헛소리 치고 있고 맨날 욕이나 하면서 처자빠져 놀고 있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실명제하고 헛소리하고 거기서 막 쌍욕이나 하고 있고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주는 모든 지원금도 다 끊어야 돼요. 물고 뜯으라고 주는 지원금이 아니니까 자기가 받는 국가의 도움을 하나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는. 선량한 국민은 최대한 보호해야 되고 자기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책임지고 물러나고 하는 게 맞는 거고 막 덤벼들고 이런 국민들은 엄벌에 처하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까지 피해 입고 나라가 전복되는 거예요. 단호하셔야 되지. 이렇게 아픈 일 생겼다고 해서 그거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 대통령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써야 되는 거야. 대신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어떤 분들은 그래. 왜 틱토크에서 정치 얘기하냐. 정치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내 가정도 정치야. 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일종의 작은 정치라고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그래서 나라도 잘 다스리는 거야. 가정이 개판인데 자기 회사나 자기 기관을 공공기관장이 잘 운영할 수 없고 자기 공공기관을 잘 운영 못한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가와 만사성이지. 그치? 모든 게 정치야. 여러분도 정치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필하면서 나를 세일즈하면서 살잖아. 날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버지는 내가 괜찮은 아버지라는 거. 훌륭한 아버지라는 걸 세일즈하고 정치하고 있는 거고. 엄마는 내가 훌륭한 엄마라는 거. 정치의 광범위한 의미의 정치를 항상 인간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에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온 거야. 나는 정치에 절대로 관심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정치 얘기를 죽을 때까지 정치인들 아예 나랑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물고 뜯는 게 너무 싫어서 말하기도. 근데 위대한 이슈 하면서 점점 더 이거 너무 정치인들의 의정자의 의식이 깨워야 되겠다. 지금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혼내주고 잘하면 인정해주고 그리고 심하게 정부 말을 안 듣고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같이 경계하고 얘기해주고 맞잖아. 같은 형제 자매가 엄마 아빠한테 막 덤벼들어. 막 쌍욕해. 여러분 봤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뭐 그거 요새 내 아이 촬영하면서 보여줘. 내면 아이 치우. 보면 그 꼬맹이가 6살짜리가 엄마를 막 차. 그래서 엄마를 막 넘어뜨리고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발로 차고 때려. 되게 훌륭해 보입니까? 그런 애가 자라서 뭐가 될까? 이런 말 나오죠. 똑같아요. 국민이 함부로 쌍욕하면서 대통령한테 욕하고 막 이러면서 대드는 꼬라지를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외국인들이 보면 참 대한민국 국민 멋있다. 존경할 거예요. 계속해. 외국인들 댓글 가서 보세요. 이러면 또 이러겠지. 우리나라 대통령과 다르다. 그 나라 대통령 훌륭하다. 거기 가서 사세요. 입에 주둥이에 걸레를 쳐물었나. 입이라고 할 가치가 없어.
자기 나라 대통령 보고 할 말이 있으면 건전하게 비판할 것이지 거기다가 뭐뭐뭐 하고 전직 대통령한테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으면 어떤 게 잘못됐다고 딱 정중하게 얘기를 할 것이지 그거를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거는 일반 범부에게도 안 하고 내 동생에게도 안 하는 욕을 하면서 수치 모릅니까? 수치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애국 시민인 것 같아? 욕하면서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지! 아휴, 위대한 이슈에서 그렇게 걸레 쳐문 것처럼 욕을 하면 다 삭제하세요. 알겠죠? 욕하는 그 미친 것들의 주둥이를 쳐막아서 그런 사람들 혼내줘야 돼요. 정상적인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려 정말. 대통령이 국격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어디 외국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게 보입니까? 정신병자 몇 명이나 그러지. 우리나라 그 다음은 특히 댓글 보면 정말 볼 수가 없어. 욕하는 것 때문에. 나는 건전한 비판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하지만 그렇게 되나가라 욕하고 잘하는데도 욕하고 못하면 내려오라 그러고 나라가 망조가 들은 거예요. 확실히. 응?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니까. 자기 역할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공부의 일환이고 적극적으로 마음 공부한 사람이 세상 일에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지. 두렵다고 그걸 피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의 입을 처막으면서 왜 얘기하냐고 하지 마세요. 각자 자기 입은 자유야. 하지만 입을 좀 깨끗하게 놀리기 바랍니다. 욕하고 쌍욕하는 분들은 우리 위대한 이슈가 그렇게 더러운 곳이 아니거든요. 하시려면 건전하게 예의 있게 얘기해 주시고 아닌 분들은 다 삭제 들어갈 거예요. 안 되면 뭐 100명, 200명 댓글이 달려도 다 삭제할 거예요. 수치 정화 차원에서 우리 모든 나라의 언론 매체에 달린 댓글이 건전한 비판과 인정과 칭찬과 격려로 가득하길 바라요. 누구 하나 얼마나 수고합니까? 이렇게 다는 댓글이 거의 없어. 얼마나 아프고 힘든데 유가족 위로하는 댓글은 좀 많이 달리는데 그리고 따끔한 질책의 말 무조건 또 감싸기 급급해. 왜 감쌉니까? 잘못하면 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치는 게 당연하지. 사랑할수록. 그 내가 매를 치면 못 치게 하려고 막 내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해.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할수록 매는 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는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렇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은 실수를 했거나 조금 잘못이 있어도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할 말하고 국민을 잘못하는 국민은 엄중하게 꾸짖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단호하게. 하지만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수 정권은 그게 문제고 야권은 너무 아픈 약자라서 절절매면서 아픔 속에 빠져서 교활하게 이용해 먹는 야비한 그리고 편가르게 해서 약자 내 편 한쪽 편만 들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은 다 들어주고 나머지 편은 그냥 같은 국민인데 공격하는 그런 야비함으로 아픔을 이용해 먹어요. 그건 아픔을 진짜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픔을 순수하게 아픔으로 느껴야지 내 편, 네 편 갈라치게 하면서 그 아픔을 이용해서 뺏어오려고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한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쪽은 다 퍼다주고 지난번 정권 때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다른 한편 국민은 불만이 많고 한편 국민은 무조건 이 정권이 돼야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계속 물고 뜯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부모가 부모 노릇을 못하는 부모죠. 자식을 편애해서 한쪽만 그 자식하고 같이 둘이 합심해서 한 자식을 상대로 싸우고 저쪽을 향해서 싸워. 아빠가 아들과 편들어서 엄마와 딸을 한 팀으로 몰아서 같이 싸우는 형국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해요. 야권은. 이게 문제인 거야. 둘 다 어른이 아니죠. 덤비는 자식 혼내주고 선량한 자식, 잘하는 자식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부모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하지만 부모의 소리를 내주고 이게 정권을 가진 자의 권력자의 올바른 행동이에요. 진짜 강자, 보호하고 지키지만 잘못은 꾸짖을 수 있는 강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굽히고 보호받으면서 약자 인정하고 함부로 덤비지 않고 하지만 건전한 비판하는 그런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아기들도 어디에 가면 엄마 아빠고 또 회사에 가면 사장님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고 하는데 이런 나라 다스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내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그렇게 다루는지 보시고 또 내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무조건 공격하는지 또는 무조건 눈치 보고 비유만 맞추고 잘못한 거 얘기 안 하는지 좀 똑바로 보시고 생활을 하라고 오늘 이 약자 강의합니다. 올바르게 마음 쓰는 약자, 강자 역할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 아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